저는 강지원 변호사인데요.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검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변호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변호사 안 하고요. 주로 저는 평생 청소년 문제를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좀 도와주면 좋을지. 그러다가 지금은 한국 적성 찾기 실천 본부라고 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절대로 무슨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가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적성 찾기 운동을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요, 너 특별히 잘하는 게 뭐야? 또는 적성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별로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저는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골똘하게 탐구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반드시 타고난 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성은 절대로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심지어는 10가지, 15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축구하고 살다시피 하는데, 한 친구는 정말 공을 잘 찹니다. 그럼 이 친구는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연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잘 못해요. 대신에 그것을 분석하고 뭐 평가하고 설명하고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해설가가 되면 되겠죠. 또 그리고 한 친구는 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들에게 가르치는 재주라든가 또는 무슨 글을 쓴다든가라고 하는 재주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축구 담당 기자가 되거나 축구 무슨 코치가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첫째, 적성 목록을 작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목록을 딱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적성들마다 나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또 뭐냐면, 그러면 그 축구면 축구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100% 정도냐, 뭐 70% 정도냐, 30% 정도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적성들을 다 융합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 가지 적성만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성을 타고났는데 그것을 다 섞어가지고 융합하다 보면, 그러면 나의 길, 나의 진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나의 진로라고 하는 것은 꼭 직업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업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자기 적성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요즘은요, 직업이 하나라는 법도 절대로 없습니다. 투잡, 쓰리잡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이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년 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지만 이렇게 방송도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투잡, 쓰리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야 자신의 욕구가 만족된다. 난 참 만족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 반드시 타고난 적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개입니다. 대개 새해가 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꿈이 뭐냐? 좋은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지금부터 설계해서 계획대로 잘 해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그건 엄청나게 부담되는 일이고요. 아니 도대체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일을 지금 설계해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해본들 이 세상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꿈을 함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 꿈이 뭐냐? 이런 것을 묻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묻느냐? 너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게 뭐냐? 전 그게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한다면 What's your favorites?
What's your favorite?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 자꾸 생각해 보게 그렇게 저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뭐 인생 설계라고 해서 나는 뭐 나이 한 50살쯤 돼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든가 무슨 뭐 재벌이 돼야 되겠다든가 뭐 인기 연예인이 되겠다든가 그런 환상 잊어버리세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때 유행이라거나 또는 내가 TV를 보다 갑자기 멋있어 보이거나 또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유혹 때문에 그래서 저게 내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때의 생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날 때 탁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겁니다. 그것을 하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마음껏 발휘하는 겁니다. 그걸 발휘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럼 내 입가에 늘 미소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고 굳이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꿈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설계를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찾아가고 하면 내일 또 일주일 후,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 10년 후 그때도 계속 지금 이 순간 내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진로가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 아주 멋있는 상상을 해보면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고통받고 힘들지만 참고 견뎌내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내가 행복할 줄 모르면 잠시 후에도 행복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행복은 선택이고 훈련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중에 행복한 삶이 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영어 좀 쓰겠습니다.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세요. 그러면 바로 내일도 행복해지고 10년 후에도 행복해지고 30년, 40년 후에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도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은데 이 훌륭하신 부모님들께서 알아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공부해라. 무슨 대학 가라. 뭐 무슨 기업에 취직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너무너무 고통받아요. 그래서 정말 싸우고 뭐 심지어는 가출하고 또 나쁜 성적표 받았다고 해서 그냥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참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요 지금 너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 각자의 길이 다른데 이 훌륭하신 부모님들께서는 무조건 당신의 경험에 의해서 가장 좋다고 하는 길, 편한 길, 안전한 길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에게 대항하게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권고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하십시오. 알아들었다고 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보십시오. 만일 그런 부탁을 안 들어주실 분들이 과연 있을까? 처음에는 좀 거북해 하실지 몰라도 정말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에서 간절하게 올라오는 그런 호소를 드리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그런 기회를 딱 한 번은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만족하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참 정말 화나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야 하고 또 특히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세요. 그걸 찾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가에는 당연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웃는 모습을 보시면 부모님들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타고난 적성도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내 마음이 늘 넉넉해지면 아마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 첫 번째 길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난 소질과 적성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특별한 것 한 가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조금씩만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조금씩만 잘하는데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조금씩 하는 것을 다 융합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만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를 찾으세요.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 학교랑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뭐 빵을 사 먹고 무슨 놀이를 하고 하는 것들도 다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이 교육 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기부는 역시 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소재를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돕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청소년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그것을 보고 나의 길을 선택하는데 저런 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는 것, 그것도 간접 체험이긴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신발 공장에도 가보고 비행기 꼭대기도 올라가 보고 땅속에도 들어가 보고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머릿속으로 간단히 저거 재밌을 것 같다 라고는 생각해 봤지만 직접 해봤더니 한 2시간도 못하겠더라 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좀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좀 제공해 주는 이런 기부가 많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공부를 하지만 또 학교 수업 중이거나 또는 이제 방과 후에라도 뭐 동네나 정말 꼭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공장이나 또 기업이나 또 심지어는 미장원 이제 음식점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데서든지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 혼자 상상해 보는데 그런 교육 기부가 많이 늘어나기를 기원합니다.